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정보화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정보전 혹은 사이버 전쟁 이야기죠. 총을 쏘거나 미사일을 쏘는 건 아니지만 전쟁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격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공격 덕분에 세계 곳곳이 전쟁터가 되고 있죠. 키보드와 마우스로 안전하게 적국을 쓰러뜨린다는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된 셈인데요. 과연 사이버 전쟁은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사이버 전쟁의 역사는 인터넷의 발달과 개를 같이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쟁 역사에 비해서는 매우 짧은 편입니다. 냉전족이던 1982년 미국의 CIA가 소련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수정해서 가스라인을 폭발시킨 것이 최초의 사이버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죠. 기록에 남은 인류 최초의 전쟁이 기원전 3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났으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이버 전쟁은 해를 거듭하며 그 수준이 높아지고 정교해졌습니다. 지금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국가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며 여론전을 펼쳐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도 있죠. 물론 무기를 해킹해 총구를 스스로에게 돌리게 할 수도 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자국 영토 내에서 안전하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런 사이버 전쟁은 기존의 열전에 비해 전쟁을 준비하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며 공격을 받는 상대방이 대응을 하기 쉽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덕분에 전쟁은 지구촌 어디에서나 24시간 가능해졌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사이버 전쟁이 기존의 전쟁과 다른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전쟁에 참가하는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전쟁은 군인과 민간인이 철저하게 구분되고 군인들만 전쟁에 참가하는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이버 전쟁은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참여하죠. 어차피 전쟁에 참여한다고 해서 콜레테럴 데미지, 즉 전쟁에 따르는 부수적인 민간인 사상 피해 같은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공격의 대상이 군대나 정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전쟁은 과연 국제법의 제재를 받는 걸까요? 기존의 전쟁은 포로대우나 전쟁에 대한 규칙을 정리한 제네바 협약이 있고 전쟁에 참전하는 국가들은 모두 이 협약에 따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이버 전쟁에도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긴 했는데 바로 탈린 매뉴얼이라는 지침서입니다. 2007년 러시아가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 사이버 테러를 감행했고 에스토니아는 인터넷이 2주 동안 마비되는 등 국가적 혼란 상황을 겪었는데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버 전쟁에 적용되는 국제법 매뉴얼을 만든 건데 아직은 법적 효력이 없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정도의 가이드라인 수준입니다. 2010년대 들어 사이버 공격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아예 하나의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이버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스톡스넷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2010년에 처음 등장한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인 스톡스넷은 처음부터 확실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이란의 핵개발 시설 같은 물리적인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었는데 핵무기와 생산시설을 공격해 핵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입니다. 사이버 전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비행기나 배에 들어갈 기름도 없어 전쟁을 못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괴뢰 정보전사들을 양성하면서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건 이 정보전사들이 활동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외화 벌어들이기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해 약 900억 원을 훔친 라자루스 그룹입니다. 왠지 인생을 날로 먹으려는 것 같네요. 이렇게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각국은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이버 전쟁을 담당하는 사령부인 사이버컴이 2009년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고 한국도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2010년 신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국가들도 물론 사이버 전쟁을 담당하는 부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이제는 하루에도 정부기관과 군대, 기업을 타겟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수십 건씩 발생합니다. 이메일과 은행 계좌, 중요 데이터를 해킹하기 위해 온갖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스팸과 스캠, 디도스와 피싱 같은 사이버 공격들이 전쟁의 일부라고 생각하니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프로이센 왕국의 군사사상가였던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이버 전쟁은 국가 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정치의 연속으로 기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니 보안 문제가 중요한 것 같다고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프리미엄 VPN인 노드 VPN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노드VPN의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기능을 이용하면 웹트래커, 악성 웹사이트, 감염된 파일, 악성 광고 등 다양한 위협을 방지할 수 있고, 더불어 트래픽을 암호화해 해커들이 여러분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공격하는 걸 방지할 수 있죠. 대신과 VPN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노드VPN 쓰기만 한다면 보안 걱정은 한시름 덜어도 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2년 약정에 엄청나게 높은 할인율과 한 달을 무료로 더 주는 해자인 딜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걱정 없이 환불도 되니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